한국 숙소에서만 자고 싶어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한국 숙소 앞에서 몸부림치며 외친 이 한마디는 곧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 선수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한국 선수촌의 훌륭한 시설과 편안함을 몸소 체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숙소 문제를 넘어서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해프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한국 숙소의 청결함, 편안한 침대, 친절한 서비스에 매료되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결국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고,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6개국의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해 한국 숙소로 몰려가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개막을 알린 파리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기억에 남는 국제 행사로 만들겠다는 프랑스 측의 야심찬 목표와는 달리 시작부터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선수촌에 입촌한 206개국 선수들 중 상당수가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일부 선수들은 컨디션 문제로 조기 귀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행복과 웃음이 넘쳐야 할 선수촌은 하루가 다르게 짜증스러운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프랑스의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올림픽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 문제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소중한 기회를 박살내는 형편없는 환경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친환경 저탄소를 모토로 내세운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의 에어컨 미설치, 형편없는 골판지 침대, 채식 위주의 식단 등 황당무계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다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촌의 식단이었습니다. 채식 위주의 메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선수들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선수촌 식당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개막식 이후에도 상황은 악화하였습니다. 선수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BBC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의 식량 부족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개선되기는커녕 상황만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선수단은 며칠 전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불만을 터뜨렸고, 식당에 인원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흔한 닭 한 조각도 먹기 어렵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고기 메뉴를 조금만 늘려달라거나 배식 시간을 확장해달라는 간단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측은 채식 메뉴를 2배로 늘리며 선수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고기 메뉴가 등장하면 선수촌 식당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수영 종목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들에 따르면 단백질 식품 위주로 섭취해왔던 선수들은 급격한 컨디션 저하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올림픽 협회의 앤디 앤슨 최고 경영자는 인터뷰에서 계란과 닭고기는 물론 탄수화물조차 충분하지 않아 선수들이 먹을 것이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선수단은 셰프를 파견해 도시락을 공급하고 호주 대표팀도 자국에서 음식을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파리 올림픽 위원회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수촌에서 각 종목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찜통버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6개국 선수들은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온 한국 대표단은 파리 올림픽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880km 넘는 거리 밖에서 직접 고기 도시락을 조리해 당일 배송 시스템을 완비했고, 선수촌 외부에 따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갖췄습니다. 선수들은 낙지, 연포탕, 불고기, 닭다리 조림 등 영양가 높은 반찬들로 도시락을 먹으며 다른 나라 선수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는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파리 외곽 소도시 퐁텐블로에 마련한 팀코리아 플랫폼은 단순한 급식센터가 아니었습니다. 냉방시설과 침구류 등 생활필수품들을 현재 한국 업체들과 협력하여 공수해왔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중 광고 효과를 위해 진출한 한국 식품 기업들을 총괄하는 업무도 도맡았습니다. 결국 한국 도시락의 수요가 타국에서 폭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영국 올림픽 선수이자 현재 스포츠 평론가인 캐서린 브라운은 한국의 준비성과 대처 능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진정한 올림픽의 구세주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대응력은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표본입니다. 저는 한국이 제공한 도시락을 처음 먹어봤을 때 이게 바로 올림픽 선수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라고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음식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철두철미한 준비로 모든 선수들을 만족시켰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고기 도시락과 편안한 숙소는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한편 프랑스 출신의 스포츠 저널리스트 가브리엘 마티우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은 프랑스의 지역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프랑스의 무능함은 전 세계에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한국 숙소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선수촌은 차라리 지옥에 가깝습니다. 에어컨 없는 방, 형편없는 음식,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선수들. 이 모든 것은 프랑스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완벽한 준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결국 한국은 오직 한국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닌 파리올림픽 맞춤형으로 도시락 수를 600인분에서 2000인분으로 대폭 늘렸고 배송도 하루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리며 206개국 선수 구하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고기 부족에 쓰러져가던 해외 선수단에 있어 한국은 구세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숙소도 남달랐습니다. 262명의 한국 선수와 지도자들은 객실용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친환경 특수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 재키 및 모기 기피제도 준비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수백 장의 담요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들을 완벽히 구비해둔 상태였는데요. 한국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무실과 테라스형 라운지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비책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선수촌의 에어컨 사용을 제한해 선수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강에서 열리는 수영 경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생강의 수질 개선에 노력했지만 이번에 생강의 수질 문제가 심각해 수영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파리시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환경 보호와 선수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맞추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일회용품 대신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고 모든 상황을 예측해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미식의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려 했지만 선수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위원회는 문제 발생 시 변명만을 일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올림픽의 본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스가 선진국이라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왔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타국 선수들에게는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일부 선수들만 이곳을 이용했지만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선수들의 방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가끔은 너무 많은 외국 선수들이 몰려들어 자신들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전 평창 올림픽에서도 선수촌 식당에서 음식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부패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회 1년도 전에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가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직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부실한 준비로 인해 생강의 수질 문제부터 선수촌 식당 문제까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올림픽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올림픽은 선수들의 축제이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에서 환경 보호와 선수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파리 국제회의장인 메종 드라시엘의 코리아 하우스라는 복합문화센터를 개막식부터 외국 선수들에게 전격 오픈한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체육회는 한국 문화를 홍보도 하고 대규모 한식 라운지를 운영하기 위해 15개 업체와 긴급 협력하여 코리아 하우스를 개조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파리 시내에 자리 잡고 있고 선수촌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선수가 이곳을 방문해 허기를 채우고 있으며 갈수록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독일 출신의 한 역도 선수는 코리아 하우스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종류를 마음껏 섭취할 수 있어 더 이상 프랑스와 싸울 필요가 없다며 감격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숙소에서 자고 싶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탁월한 준비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향한 전 세계 선수들의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올림픽 준비에 있어 큰 교훈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뛰어난 역량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파리 올림픽과 비교해 느닷없이 구세주로 등극한 한국. 이쯤 되면 올림픽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프랑스가 지금이라도 한국의 올림픽기를 이양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한국 올림픽이 되어버린 파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